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독점 크리에이터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점 크리에이터의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만드는 결과물의 어떤 용도라든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용법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제가 자주 사용되는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독점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죠. 자, 독점을 만드시려면 일단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터 실행하신 다음에 독점 생성 버튼만 누르시면 독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논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문 자료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교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쇄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글자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독주를 만들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성 버튼 누르신 다음에 빌드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의 논문이 또는 어떤 교재들이 독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제가 한 거는 생성 버튼 누르고 빌드 버튼 누르고 끝났죠. 이 두 버튼만 누르게 되면 독점이 만들어져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만들어 독점을요. 자, 이렇게 실행된 독점을 보시면은 그냥 이것만 보시면은 뭐 PDF 리더나 비슷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독점 뷰어에서는 강의에 특화된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어떤 패턴을 사용하시게 되냐면은 이렇게 인쇄에 특화되어 있는 자료들은 글자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게 되려면은 프로젝터나 어떤 대형 TV에 화면을 쐈을 때 뒷사람 그 글자가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 경우에 파워포인트로 복사한 다음에 글자를 키우는 어떤 재편집 작업을 하죠. 그런데 독점을 쓰게 되면은 그런 작업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간단해요. 제가 이걸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본다면은 이런 형태로 자 여기 이 그 영역 확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확대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딱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은 뭐면 저자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번에는 한번 그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논문의 기호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에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고 판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판사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판사 모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판사 모드 캡을 누르게 되면은 이 독점의 판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자, 요런 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타블렛이나 와컴 타블렛이나 또는 터치가 된 어떤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그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좀 전에는 제가 마우스로 했는데 지금 스타일러스 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데 좀 더 제가 좀 악필이긴 하지만 글씨가 또 부드럽게 잘 사용이 써집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안 보이시지만 뒤집으면은 지우개 같이 활용하실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판선 모드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일반 그 펜이 있고요. 그다음에 형광 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두 리드도 되고요. 그다음에 색상 같은 거 색상 두께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독점에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문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 문서 위에다가 판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판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 확대를 하고요. 이 옆에다가 공식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공식을 쓰다 보면 이제 저기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 올리시면서 계속 판단할 수가 있죠. 게다가 판서가 뭐 부족하다 그러면 페이지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무한 판서가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계속 늘려가면서 판서를 마음대로 계속 확장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다가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를 전체화 판서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판서와 문서의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이쪽 저희가 사이즈 판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되고요. 사실 이 판서의 그 좋은 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어떤 관련 영상이나 그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기 바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여기에 이렇게 판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또는 확대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쪽 사이드 판서 쪽도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해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예를 들자면 여기를 설명하는 이 도표를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판서를 이런 식으로 팝업 판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창을 여는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다가는 굳이 판서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밖에 못 쳐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게 따지면 전체로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여놨다가 필요하면은 또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죠. 물론 여기도 멀티페이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서 모드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는 기능도 있어요. 위아래로 나누는 기능은 이제 어떤 문서가 있는데 문서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여기에다가 공식을 그렇게 쭉 써가는 형태 또는 어떤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독점에서는 수업을 좀 더 편하게 강의를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판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자, 메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메모는 뭐냐면은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내 생각만을 적을 수도 있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수업 진행할 때 수업 준비할 때 미리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메모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이 메모를 일반적으로 보통 나의 내용을 어떤 적을 때 기록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점 뷰어에서는 이거를 수업 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좀 방법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다 이렇게 메모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수업할 때 보여줄 텍스트를 넣어도 됩니다. 넣어놓고요. 확대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수업 나중에 할 때 딱 눌러가지고 관련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안에서 이렇게 판서도 됩니다. 이 메모들은 자동으로 전부 위치하고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색깔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독점 버튼을 보시면은 독점 툴바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확장 메뉴가 있거든요. 이 확장 메뉴에는 몇 가지 좀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만든 논문이 아니라 다른 컨텐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그 EBS에 나온 수능 특강인데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초중고 쪽이 아니라 만약에 대학교라고 한다면은 뭐 300페이지 되는 어떤 그 대학 교재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교재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넘어가는 사실 일이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보기 모드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모드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36페이지 한꺼번에 다 떠요. 참고로 저희가 700페이지를 띄워도 한꺼번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대학 교재들 어떻게 있을 때 그 교재를 뭐 다시 편집하고 그럴 것 없이 그 PDF를 바로 독점을 만든 다음에 그냥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당긴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판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팝업 판서를 해서 추가 설명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자, 근데 이 외에 이제 어떠한 이제 편리한 기능인데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다 배경 흰색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쇄용이기 때문에 배경 흰색이고 글자가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화면에 표시하게 되면 눈이 아파요. 배경이 그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대부분의 앱들을 보면은 그 화면을 반전해서 배경을 검정색, 글자를 흰색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죠. 근데 기존에 어떤 그 뷰어나 이런 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아래행을 또 내면서 직접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어떤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독점에서 그럴 필요가 없이 FX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색상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자, 반전을 하고 확대해 보시면은 그냥 깨끗하게 반전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수업 강의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젝터로 쏘거나 또는 대형 TV에 이걸 이제 뿌렸을 때 보는 사람들 눈이 좀 덜 피곤하겠죠. 이 상태에서 판단을 진행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런데 사실 이게 핫키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R을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반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편리한 기능 중 하나고 우리가 이제 대형 그 스크린을 이용해서 강의를 할 때는 가장 매우 필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기 모드가 자, 이렇게 지금 다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여러 가지 보기 모드가 있는데 가로 연속 보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쭉쭉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찾아볼 때 굉장히 편하죠. 좀 줄였다가 이동했다가 누르고 확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용자 북마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이제 굉장히 페이지가 많은 컨텐츠를 사용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런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에서 내가 이번 수업할 부분은 여기만 할 거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중간에 문제풀이라든지 어떤 뭐 이그진 풀이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사용자 북마크로 만들면 됩니다. 자, 사용자 북마크로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은 여기다가 오늘 강의 시작 페이지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2페이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22페이지, 23페이지, 그리고 24페이지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그 페이지를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쓸 때는 우리가 한 페이지 보기 모드를 쓰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가 있죠, 원하는 거.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재밌는 기능인데 뭐냐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필터링 기능인데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내가 북마크한 페이지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존 어떤 3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제가 어떤 전문적인 툴을 쓰지 않고 그냥 나만의 어떤 내용 교재를 그 재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나타나죠. 자, 보이시나요? 전체 그 자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분만 추출해가지고 딱 필요한 부분만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점 뷰어에는 이런 식으로 강의 또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특화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 문서를 독점 생성 버튼 눌러서 독점으로 만든 다음에 이 뷰어만 활용하셔도 굉장히 편리한 어떤 그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보도록 하죠. 이거를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좀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 버튼을 누르십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제 우리 독점 위에다가 링크와 그다음 동영상, 사진을 넣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링크를 한번 넣어보자 하죠. 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뭐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아니면은 관련 논문, 관련 어떤 자료가 있는 페이지 또는 위키피디아 페이지 이런 걸 띄워주고 싶다. 하이퍼링크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그 블로그 사이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저장을 누른 다음에 요 보기 독점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독점 부분의 특정 영역이 클릭이 가능한 영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은 바로 사이트가 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허브 페이지, 데모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관련 링크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엮을 수가 있는 거죠. 링크만 되는 게 아니고 페이지 이동도 됩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북마크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해가지고 뭐 여기를 누르면 특정 페이지 이동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보면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그림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이 그림을 동영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잘 느끼기 위해서 확대를 좀 한 다음에요. 이 부분을 미디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미디어 컨트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모양과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동영상 하나를 삽입하도록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지금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누르게 되면은 동영상이 돌아가고 이걸 누르면은 확대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봤던 어떤 그런 콘텐츠 같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런 내가 관련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영상들을 바로 그냥 어떤 우리가 자료에다 삽입을 해서 어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같이 교육 자료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이 동영상만 플레이만 되는 게 아니라 정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항상 이용했던 이런 판서라든지 좀 두꺼운데요. 이런 것도 활용이 다 가능한 거죠, 그대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도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진 동영상보다는 이제 이미지 자료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미술 쪽이다 그러면은 뭐 관련 어떤 그 미술 그림 사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학 쪽이다 그러면은 뭐 이 기계 장치와 관련된 어떤 사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진을 이 자료에 연결시켜 놓고 수업 강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탐색기 열어서 뭐 이미지 가고 터벅해서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마치 버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독줌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추가할 이미지를 이렇게 쫙 고릅니다. 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자,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은 전에 없던 아이콘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넣었던 지정한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사진이 아까 우리 진행했던 그 이미지들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최대로 확대할 수도 있고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는 강의 시간에 관련 이미지들을 이렇게 바로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탐색기가 가서 이걸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는 폴더 찾다 시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어떤 경우는 잘못 여는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데 준비를 하면서 미리 이걸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딱 이제 이렇게 강의 발표하는 사람 또는 강의하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쇄로 인해 만들어진 문서를 좀 더 멀티미디어 스타일로 또는 인터랙티브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파워포인트 파일이세요. 자, 우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이 하나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강의를 할 때 만드는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독점으로 만들어 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 나오는 그 스마트 기기들에 대한 어떤 강의 자료입니다. 그 일부분만 추출한 건데요. 이걸 독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생성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바꾸려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빌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독주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때 달려 있는데, 자, 이번에는 자, 만드는 독주물 여기에다 이제 멀티미디어 또 인터랙티브 데이터 좀 더 넣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동영상에 나온 영역을 바꾸겠습니다. 미디어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앵그리버드 영상을 넣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느낌인지요. 자, 보시면은 마우스 여기 재생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앵그리버드가 또 이게 영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뭐 파워포인트 이제에서도 이런 건 돼요. 제가 이거 2010인가 2009, 7인가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대된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는 확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귀에 동영상을 넣었을 때 그 동영상이 좀 작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대부분 본 강의에서는 슬라이드 쇼를 멈추고 밖에 나가서 곰플레이를 별도로 실행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독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상태에서 바로 판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뭐 기본이죠. 기본적인 기능이니까요. 자,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독점 활용은 약간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
이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중요한 그림인데 이거를 글자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제가 보는 강의들도 그렇고 대부분 수업들에서 잘 안 보여요. 대부분.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느냐? 독점에서 그냥 골라서 확대할 수도 있지만, 자, 새로운 방법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버튼을 그린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이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 기능에서 확대형 지정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점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을 잘 쓰게 되는데, 확대할 때 매번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물론 이제 키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키보드 Z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용자들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잘 못하게 되거든요. 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당겨서 뭐 다시 줄여 당길 수도 있는데, 아까 이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은 이 테두리 부분을 딱 누르게 됩니다. 자동으로 딱 맞춰서 확대가 돼요. 자, 보시면은 눌렀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일일이 영역을 지정하는 것 없이 그냥 바로 나는 딱딱 클릭만 해주면은, 또는 터치만 해주면은 확대 축소가 되니까 편하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어떤 방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자, 이번에도 각 영역을 확대 영역으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을 카피해서 이제 들어가죠. 붙여넣기를 하고요. 또 컨트롤 복사 붙여넣기. 자, 이런 형태로요. 제가 좀 적당히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놓고, 자, 이제 한번 좀 재밌는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리니어하게 이제 선형으로 진행을 하다가 딱 이 페이지에 왔는데, 보시면은 요게 어떤 보면은 서브 이제 어떤 그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거를 당겨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는 사람들은 이 확대하는 순간에 딱 여기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 내용만 집중적으로 보게 되죠. 다시 내려갔다가 또 확대하고, 내려갔다 확대하고.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료의 경우에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공공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렇지 않지만, 강의를 진행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뭐 도표라든지 차트, 글자, 공식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 안에 내용을 다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파워포인트 만들 때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레이아웃 잡는 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레이아웃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면서, 어떠는 뭐죠, 이런 걸 이제 비선형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페이지 쭉 넘어가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내가 중간중간 점프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페이지, 이걸 만약에 일반적인 파워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1, 2, 3, 4, 5 이런 형태로 만들 텐데, 그거를 중간에 내가 이것부터 설명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보면요, 이번엔 사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사진이 팝업으로 떴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를 사진을 안에 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접어넣고요. 그 다음에 뷰어 모양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뭐 전환 효과 이런 걸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저장한 다음 실행하시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방금의 경우에는 사진을 여러 개를 집어넣는데 그 사진이 다른 사진이 아니라 이 컨텐츠가 서서히 변화해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 안에서 아주 손쉽게 이 어떤 사진을 가지고 변화를 쭉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의 예인데, 이처럼 독점 안에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도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게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테두리 부분 누르시면 딱 이게 화면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다시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딱 주어들죠. 이처럼 독점을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활용 만드는 거는 쉬운데 이제 그거를 아이디어 내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독점을 만드는 방법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무조건 이 독점 생성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보시면 마인드맵 프로그램이야말로 정말로 확대 축소가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런 문서들 이 문서가 있는데 요거를 인쇄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독점 프린터라는 어떤 저희 프린터가 설치가 되거든요. 이 프린터로 인쇄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은 독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인쇄가 가능한 모든 문서는 독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아리한글 뿐만이 아니라 무슨 비지오, 그 다음에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쇄가 가능한 어떤 프로그램이든 독점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확대 축소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땡겨 설명하다가 필요하면은 판서 모드로 이렇게 판서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워 판서로 해가지고 추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독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다음 독점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존의 인쇄 형태의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수업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링크나 사진이나 영상을 삽입해서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편리한, 그리고 조금 더 멋진 교육 자료,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독점을 만드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